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덕혜옹주가 소설을 넘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인 남편이 악역이 아니다. 덕혜는 독립투사가 아니다. 조선왕실이 과연 국권 피탈 이후 독립운동을 했던가 등등등 개봉 전부터 내용을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인 걸 갖고 왜 시비를 거는 거야?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아야지 웬 꼰대질이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가상의 작품이라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조선왕실 똑바로 보기. 덕혜옹주 제2의 명성황후가 될 것인가 입니다. 영화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보면 일본인과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 더구나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해방 후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다. 항상 스토리는 이런 식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이방자 여사도 있습니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일제가 패망하면서 천황가에서 쫓겨났고 남편의 나라에 와서 사회사업을 했던 여인. 그녀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은 덕혜옹주를 바라보는 그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특별한 사연에 대한 애잔함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조선왕실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무너져가는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점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개합하나 독립협회보다는 언제나 수급하나 민씨 척족을 신뢰했다는 점, 국채보상운동 당시 대한제국 1년치 예산인 1,300만 원의 나라빚이 쌓여 있었지만 무척이나 사치스러웠던 점, 그리고 명성황후가 너무나 쉽게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이나 러시아 침략에 빌미를 주었다는 점, 또한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미 없어진 연자제 같은 것을 동원해서 감정적인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덕혜옹주의 오빠였던 영친왕의 경우에는 일본 육군 중장, 일본 제1항공대 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과 침략 전쟁에 일관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택에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일본과 미국을 전전하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등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고민은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당시 식민지를 살아야 해서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군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군에 패하자 그 분풀이로 간도에 쳐들어가서 방화, 살인, 강간을 일삼았고, 스탈린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인과 구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기차를 동원해서 3,000km 너머의 중앙아시아의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 미주 사탕수수 농장을 건너갔던 한인 남성 노동자들은 결혼하고 싶었으나 귀국하여 선을 볼 수 있는 여비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보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일본이 눈치를 보고 살았다고 해도 조선왕가에 대한 처우가 일반 백성들보다야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 감정적으로 측연함을 느끼고 안타까워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영화 덕혜옹주의 역사적 오류 이전에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자체가 문제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